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뜨거운 햇살,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는 아름다운 해안선.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한국의 바닷가 도시 부산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단순히 아름답거나 좋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부산이 맞나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사람은 호주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입니다.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수십 개국을 카메라 하나 들고 누벼온 이 커플은 한국의 부산을 버킷리스트에 올려두고 마침내 직접 발을 디뎠는데요. 처음부터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산은 그 기대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부산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갈치 시장. 동해의 짭조름한 바람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두 사람의 입을 바로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이 수조 가득 살아 꿈틀거리고 원하는 것을 직접 골라 바로 위층에서 조리해 먹는 구조 자체가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것입니다. 자갈치 시장의 진짜 묘미는 따로 있습니다. 수족관을 떠올리듯 진열된 각종 해산물 앞에서 손님이 직접 원하는 것을 골라 점원에게 건네면 그 자리에서 회로, 구이로 아니면 탕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고르고 내가 먹는 방식. 이 당연해 보이는 경험이 왜 이들에게 충격이었을까요? 호주나 유럽의 해산물 식당에서는 메뉴판에 적힌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커플은 생전 처음으로 전복이라는 것을 입에 넣게 됩니다. 해산물을 잘 먹지 못한다고 먼저 고백했던 이 커플이 자갈치 시장에서 주문한 것들을 거의 전부 비워버렸다고 하는데요. 전복구이, 조개구이, 생선회까지 접시가 깨끗이 비워진 것을 보고 나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굴보다 낫다. 인생에서 이런 것은 처음 먹어본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음료와 소주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 합산 약 15만 원. 한국 여행자들에게도 익숙한 가격대지만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이 가격에 이걸 먹다니 이거 실화냐? 라며 거듭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실제로 호주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전복구이 한 점을 주문하면 최소 우리 돈으로 5만 원 이상은 기본이고 싱싱한 해산물을 이렇게 골라서 즉석 조리해 먹는 문화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에게는 그저 평범한 시장 밥상이 이들에게는 평생 기억할 미식 경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갈치 시장을 등지고 발길을 옮긴 두 사람이 다음으로 들어선 것은 국지시장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이 커플은 영상에서 가장 강렬한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일본 시장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단언한 것인데요. 냄새가 다르고 밀도가 다르고 사람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동네 재래시장인 이곳이 수십 개국을 여행해온 여행자의 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별세계였던 겁니다. 옷도 있고 주방용품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기념품도 있고 골목 하나를 돌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며 말문이 막힌 표정을 짓더니 결국 완전히 넋이 나갔다는 말을 남기고 다음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첫날 저녁 두 사람은 해운대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숙소 바로 뒤편에 있다는 야시장 골목이었는데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허니비 핫도그, 갈비맛 프라이드 치킨, 왕만두, 누텔라, 붕어빵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간식 행렬 앞에서 이 커플은 지갑도 정신도 통째로 빼앗겨버렸습니다. 갈비맛 치킨을 한 입 베어문 순간 오 마이 갓, 맵지만 너무 맛있다는 말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는데요. Holy, that's good. 여성 여행자는 그 표정만 봐도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장면에서 포인트는 단순히 맛있다는 리액션이 아닙니다. 이 커플이 경악한 건 따로 있었는데요. 만두 한 줄에 $7, 치킨 한 봉에 2,000원대, 뜨겁고 달콤한 호떡이 단돈 몇백 원. 호주에서 길거리 먹거리라고 해봐야 핫도그 하나에 우리 돈 10,000원을 훌쩍 넘기는 물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야시장 물가는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녁 마무리는 야외 한국식 바비큐였습니다. 이 커플은 한국에 왔으면 고기는 필수라는 공식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고깃집에 앉자마자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직접 테이블로 와서 고기를 구워주는 것이었죠. 호주식 바비큐는 자신이 직접 굽거나 이미 익혀서 나오는 형태가 전부인데 한국에서는 직원이 그 자리에 서서 최적의 타이밍에 고기를 뒤집고 잘라주고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밥, 계란찜, 기본 반찬 가짓수까지 합쳐서 두 사람에 약 6만 원. 그것도 반찬 리필 서비스는 당연하게 포함해서요. 한국에서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그냥 다시 갖다 주는 게 맞죠? 이게 모든 가게에서 된다는 게 말이 돼? 라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음 날, 이 커플은 부산에서만 탈 수 있다는 블루라인 파크 해안열차에 올라탔습니다. 1인당 약 16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 남짓이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정거장들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이 열차는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지점 위를 달립니다. 파도 소리, 해풍, 탁 트인 수평선. 이것이 2만 원짜리 풍경이었습니다. 블루라인 파크 열차는 한국인들에게도 꽤 잘 알려진 관광 코스입니다만 이 커플이 주목한 것은 뷰보다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티켓으로 원하는 만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할 수 있고 각 정거장의 안내 표지판은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도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여행 인프라의 완성도에서 이미 한국은 바른 레벨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 외국인 여행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예약 방법이 복잡하거나 현금 전용 구간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의 관광 인프라는 처음 오는 외국인도 스마트폰 하나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부산 엑스더 스카이 100층 전망대였습니다. 56초 만에 100층을 돌파하는 고속 엘리베이터,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펼쳐지는 부산 전경. 이 커플은 전망대 안에 들어서자마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해발 384m에서 내려다본 부산의 모습은 보이는 것 이상을 담고 있었는데요. 바다와 산과 도시가 하나로 뭉쳐있는 그 풍경 앞에서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망대 안에서 이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가 바로 이 엑스더 스카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발 384m 높이에서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창밖으로는 광안대교가 실처럼 걸려 있고 멀리 대마도까지 눈에 담기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살면서 마신 커피 중에 가장 맛있는 커피였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맛의 절반은 커피였고 나머지 절반은 분명 그 풍경이었을 겁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광안리 해변에 섰습니다. 광안대교가 물 위에 빛을 들이우는 저녁, 드론 수백 대가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가 시작되었는데요. 쇼가 시작되는 순간 이 커플은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감탄사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하늘을 보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드론쇼가 끝나고 나서야 이 커플이 입을 열었습니다. 살면서 본 것 중 제일 대단한 장면이었다고요. 화려한 불꽃놀이도 레이저쇼도 아닌 수백 개의 드론이 만들어내는 움직이는 그림. 이것이 부산의 밤이 가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갈치 시장도 국제시장도 블루라인 파크도 광안리 드론쇼도 그냥 주말에 가면 있는 곳들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이죠. 그런데 수십 개국을 다녀온 호주 여행자가 부산에서 이틀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다. 한국에 더 있어야겠다 였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더 머물겠다는 말. 그게 부산이 그리고 한국이 가진 진짜 힘 같습니다.